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 테크팀장 황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반도체 전망을 할 때 제목을 지은 것이 스톰 체이서입니다. 왜 이렇게 전망을 지었냐면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계속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도 그렇게 오른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2000년도입니다. 제가 들어왔던 것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을 직감하고 자리를 많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 곳으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때와 비슷한 심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빨리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혁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스톰, 그리고 또 떨어지려고 하는 스톰,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이 스톰의 주력 세력은 지금 현재는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매출의 성장률이 글로벌 GDP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그러면 떨어질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요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올라왔으니, 즉 PC 산업만 보더라도 지난 2년간 너무 좋았으니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곡선, 우리 주변의 디지털 전환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이제는 상시화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IT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많은 기기들, 가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집에서 TV도 한 대 사보고 냉장고도 바꿔보고 했는데, 이제는 청정기도 사고 또 뭐 가습기도 사고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투 노멀은 좋은데 어디에 좌표를 찍어야 될 것이냐가 고민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방 압력은 있으나 그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겨울이 별로 춥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재고를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주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는 4주, 6주 이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 정도까지 다시 떨어지겠느냐? 아니면 아니다. 요즘도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락다운 때문에 갑자기 생산이 또 줄지 않고 있습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재고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것 같았던 고객들의 주문이 줄지 않고 계속 재고가 유지가 되면서 오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램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재고가 올라왔다가 완전히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2년도 수급은 안정적이고 상당히 완만히 좋은 사이클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만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12%가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소비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겠지요. 이 정도로 과거 2년간 또는 수년간 저희는 소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 저축과 또 재고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재고가 올라가면서 산업이 생산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리스타킹, 즉 건강한 재고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1년 전이지요. 저희는 2021년도 전망을 할 때 슈퍼 사이클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재고는 상당히 높아져 있고 생산은 생각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의 전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 2020년 11월 달에는 저희가 2021년 말에는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21년 8월 달에 그 의견을 바꾸게 됩니다. 글로벌 워밍, 즉 겨울은 오겠지만 따뜻할 것이다. 글로벌 워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객은 급등락하는 주문 패턴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즉, 더 이상 이렇게 계속되어가는 팬데믹 이슈와 지정학적인 이슈 가운데에서 불확실한 재고 정책을 가져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이 상당히 기술적인 난관을 겪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EUV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 생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상당히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요. 초기 난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1년 말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고 그런 환경이 2022년도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8월 달에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희가 4분기를 열어보니까 저희의 전망이 맞았습니다. 고객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공급 과잉이고 재고가 많으면 고객이 기다리기만 하면 가격이 빠질 텐데 고객은 기다리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매 패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폭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도 주문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나쁘게 말하면 성수기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2022년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서버 디램 구매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연말 오더가 크게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도 예외는 아니겠죠. 다소 완만하게 정체가 되었던 수요 증가가 다시 빨리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의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은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자, 어려울 때 투자해서 좋아질 때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이어왔었고요. 또 그런 것이 공급 과잉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리 캐시플로우 경영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경우에서는 투자의 주력이 이제는 파운드리입니다.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낸드에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은 디램에서 나옵니다. 디램의 수익성 경영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달 실적 발표 때부터 회사에서의 강력한 그리고 지속적인 메시지로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점이 올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거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이클을 예측을 하여 왔지만,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사실 별로였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론 주가가 한 90불 중반 정도 합니다. 전고점에 와 있지요.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메모리 가격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또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과 몇 달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양상인데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작년처럼 연말 연시에 주가가 조금 반등한 이후에 다시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희는 올해 주가를 부양하는 가장 큰 동력은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기서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 기업들의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모리 인더스트리가 13년도에 엘피다가 파산하고 컨솔리데이션이 되기 시작했을 때지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시클리컬하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투자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재고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이 산업은 여전히 시클리컬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주가가 5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등락이 있어 왔지만 누가 수익을 얻었을까요? 불과 몇 년 되질 않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인더스트리 2012년도에 똑같은 논란을 겪습니다. 마켓쉐어 경쟁은 심하고 재고는 많고 오버서플라이가 있고 한 회사만이 긍정적인 구조적인 변화, 수익성 중심 경영, 장기 계약 이런 것을 들어서 매수 추천을 하였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섯 배, 6배, 굉장히 큰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모터 오일 인더스트리는 어땠을까요? 자, 2010년도에 똑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마진은 떨어질 것이고 캐파를 늘리고 있고 마진은 고점이다. 역시 한 회사만이 마켓쉐어에서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전언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100불에서 400불 수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올해 업황이 또 작년도에 비해서 뭐 2배가 상승한다든지 가격이 또 뭐 50%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주가의 변동성, 그러니까 업황의 변동성이 줄 때 시장은 이 정도의 보상, 그러니까 시장의 리워드가 있어 왔다라는 점을 저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모리 회사들, 반도체 경기는 굉장히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업황이 이어진다면 시장은 미래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할인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공급을 보시면 마이크론은 이미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이클과 무관하게 수익성 경영을 발표하였지요. 삼성전자, 이번에 큰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파운드리 투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메모리 투자에는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컨솔리데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메모리 투자, 반도체 투자는 조금 더 구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작년에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망했죠. 이익도 내지 못하고 많은 오더를 또 경쟁사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공장에 큰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요. 천재지변이었었지만 삼성에게는 불행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기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나노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은 계속되겠지요. 삼성전자는 부족했던 그런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고 또 계속 따라가기를 실현할 겁니다. 단 TSMC가 한 40%대의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한다면 삼성은 아마 초기 상각 비용 때문에 한 10에서 20%의 초기 마진에 그칠 겁니다. 이런 기간이 앞으로 1년, 2년, 길게는 3년 정도는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시장은 성장성을 반영을 할 겁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삼성의 파운드리 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부품도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더욱더 살을 붙여나가는 인수합병, 그리고 그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재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드라이브할 더욱더 중요한 캐털리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도 반도체는 좋은 한 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상이 빗나가게 되는 선행적인 지표나 정황이 있다면 저희는 주저없이 말씀을 드릴 테고,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우려를 표방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말 그리고 연초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